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12월 3일 네, 장 마감 후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말장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주 초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이번 주 중반으로 해서는 또 전반적으로 또 지금 3일째 반등이 좀 나오면서 조금 그냥 조금 좀 안도감이 좀 생기는 그런 상황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늘 방송은요, 일단 시장 좀 점검 좀 해보고 다시 어떤 위기가 이렇게 스물스물 왔다가 또 위기가 이렇게 좀 지나가면 또 기회도 오고요. 늘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위기가 온 다음엔 기회가 오고 또 폭우가 오고 나면 또 밝은 해가 뜨고 비가 그치면 맑은 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시 오고 있는 어떤 큰 기회들이 사실 그동안에 안 좋기만 했었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서 또 기회가 되는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또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이 영상은 유튜브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 주식창 통해서도 보실 수 있다.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예요. 사실은 가장 흉흉한 게 뭐냐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언제냐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코스피가 2,900을 깨고 장중에 마이너스 3%나 폭락을 한 거죠. 코스닥은 이때 어땠냐면, 그죠? 코스닥도 이날 마이너스 3% 이상 폭락했고 다음날도 급락을 했는데요. 어찌됐든 국내 증시는 지금 3일째 돌리고 있습니다. 전날에 미증시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1.8%나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그죠? 반등이 나왔습니다. 급락하고 나서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0.8. 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장에 미국장 그 아침에 마감 상황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빅테크 주식들은 좀 별볼일 없었다. 숨고르기를 보이거나 좀 약보한 마감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애도 좀 밀렸고, 엔비디아 좀 올랐지만, 그죠? 예. 나머지는 좀 숨고르기였다. 테슬라 좀 숨고르기였고, 루시드 좀 빠졌었죠? 하지만 GM은 5%나 올랐었고, 금융주들 좀 올랐습니다.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애들 빠졌고요. 그 다음에 항공 여행주들 또 크루즈나 이런 애들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리고 이제 환율은 지금 이렇게 박스권입니다. 최근에 이제 환율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어요. 지금 시장에는 첫 번째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갑자기 매가 됐어. 비둘기인 줄 알았더니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오미크론. 이거에 대한 생각은 기존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자, 이번에 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이제 주봉 흐름이에요. 여기가 언제냐면요. 2015년도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2015년도가, 여기 2015년도입니다. 여기가 오늘 12월입니다. 이때는 미국이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게 2015년 12월입니다. 맞을 거예요. 금리 올리기 전에 증시가 급락을 하고 폭락을 했어. 그리고 금리 올린 다음에 주가는 빠졌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보였고요. 테이퍼링 종료 직전에, 그죠?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그죠? 사실, 변동은 좀 있었지만, 테이퍼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 그 전에 변동은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시장은 견조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죠. 하나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테이퍼링을 더 가속화해야 된다. 오늘 나온 얘기 보니까 1분기, 내년 1분기 내에 테이퍼링을 종료시켜야 된다. 속도를 더 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오미크론. 자, 제가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시장이 충격을 줬는데, 지난 주말에. 너무 오버일 수 있다. 아직 우리가 아는 것도 많지 않은데. 근데 의외로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첫 번째. 델타보다 최악의 상황에서 강하다라고 쳤을 때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냐 이미 영향을 줬는데 백신으로 대응할 수 없느냐. 새로운 바이러스는 아니에요. 백신 만드는데 막 6개월, 1년씩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 mRNA 백신은 이 오미크론 백신도 새롭게 만들더라도 2, 3개월이면 됩니다. 확장성이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미크론에 대한 가장 큰 불확실성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봉쇄령은 없다. 보실래요? 네. 봉쇄 대신 백신 접종을 확대하겠다. 응? 오미크론 확산의 국경 봉쇄 대신 국경 봉쇄는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죠. 물론 WHO가 어떻게 이걸 판단하진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 들었냐면요. 먼저 이 얘기 먼저. 요거 하고 이제, 넘어가야지 스토리가 넘어가겠죠. 오미크론. 자, 전염력도 세고, 전파력도 세고, 델타보다 세. 하지만 중증도나 이런 건 좀 떨어지고, 치사율도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남아공에 처음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발견해서 알린 의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확진자가 있는데 그렇게 중증으로 가지 않고 경증으로 끝나더라. 아이가 걸렸는데 그냥 치료했더니 한 이틀 만에 나았더라. 미국의 확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증이었고 우리도 우리도 첫 감염자 이 목사님 부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12월 크리스마스 선물이냐 오미크론이.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신종플루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이제 독감이 유행하다가 바이러스가 유행하다가 이제 계절병처럼 예를 들어서 오미크론도 델타보다 더 전염은 잘 되지만 감기처럼 살짝 앓고 갈 수 있는 최상이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악재와 주가와의 관계라는 거를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말에 신선한 악재니까 지난 주말에도 이제 영향을 준 겁니다. 주초에도 영향을 준 거죠. 하지만 이 신선한 악재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저렇게 급락하게 되면 식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날에 미증시에서 항공주, 크루즈, 여행 이런 애들이 일제히 급반등을 보였던 건 그런 이유였다. 테이퍼링이 가속화된다. 이 부분. 신선합니까? 신선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증시도 이 부분을 먼저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증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희는 이 구간에서 대부분 반영을 한 거라고 보여져요. 응? 예. 왜냐, 그 얘기 나오게 된 지 올,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에 이제 계속해서 군부를 탔고요. 그때서부터 이제 계속 주저앉았던 거죠. 더 나올 악재가 뭐가 있을까요? 테이퍼링 속도를 더 가속화해야 돼. 금리 인상 시가 빨라진다는 얘기죠. 미리 반영했어. 그죠? 최근에 이미 시장에도 영향을 줬어. 오미크론이라는 뜬금없는, 그죠?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서 충격을 줬어요. 그 다음 새로운 악재는 뭐가 있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전날 미증시 상승도 그런 영향이 이제 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럼 오늘 우리 시장에서 시장 분위기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종목들도 여러분들 12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군들도 좀 정리를 좀 압축을 해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공개 방송 장중에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 다루지 못하는 거는 이때 시간 되시면은 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12월 증시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월요일인가 말씀드렸는데 2,900이 깨지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2,800을 깨고 내려가고 2,700대 가고 하려면 더 신선한 악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더 신선한 악재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도 그렇고, 얘네들은 막판에 이제 플러스로 돌았네요. 그죠? 네. 연기금은 1,500억 순매수고, 외국인들은 뭐 순매수였는데, 그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스피는 2,900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림으로 간다. 악재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여기에서는 그 악재가 신선하지 않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반년 정도를 죽었는데, 그죠? 서서히 반전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물론 연말에 되면 뭐 양도세 대주, 양도세 문제라든지 뭐 이런 저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FOMC 지나면 오히려 증시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미 증시도 아마 그 이후에 더 좋은 흐름. 그때쯤 되면 미국 기술주들도 좀 더 올라설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미크론 관련한 불확실성이 벗어지면 낙폭과대, 이 저평가 주식들도 상당히 강한 반전도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여전히 무겁긴 한 시장입니다. 이게 너무 주가가 너무 폭락해가지고 강하게 올라오긴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뭐 좀 이 속도가 아닐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증시가 이렇게 주저앉는 시장은 아니다. 옆으로 좀 늘어지는 박스권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렇죠? 종목도 흐름 보시게 되면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언택하고 컨택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최근에 증시가 이렇게 안 좋을 때 이쪽에서 뭐 메타버스, 뭐 NFT, 그래서 관련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뭐 컨텐츠, 그 다음에 뭐 엔터주들, 뭐 그 다음에 여기 뭐 연계되어 있는 게임주들, 뭐 이런 애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았죠. 근데 어제는 어땠습니까? 목요일날 좀 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일찍이 다시 돌렸어요. 이쪽 반대쪽은 그동안에 먼저 떨어졌다가 또 강하게 반전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또 하나, IT. 여기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 그 다음 또 하나 얘기해줬죠? 부품주. 자, 이렇게 한번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삼성전자는 이렇게 땡겼어요. 일단 삼성전자 7만원 아래 내려가기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서서히 느리지만 서서히 좀 올라설 가능성. 그래서 저는 이번 연말하고 연초에 코스피가 좀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려놓는 그림을 한번 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도 그죠? M6 뭐 이렇게 지금 먼저 올라와서 지금 숨고르기 보이고 있는데 뭐 견조합니다. 사실은 목요일날 반도체주들이 많이 올라서 오늘 장에선 대부분 그냥 쉬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쪽은 뭐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쭉 가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특히 근데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튀어 올라오면 좀 일부는 좀 팔면서 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얘기하고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주식이나 이런 것들 또 미국의 반도체 주식들은 지금은 좀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응? 반도체 얘기했으니까 그럼 부품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LG 이노텍이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쫓아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전날에 급락했다가 반등 나오는데 이건 이제 보유한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LG 이노텍하고 다른 한편에 있는 게 뭐냐? 삼성전기. MLCC는 일단 내년 상반기 전망도 뭐 상당히 좋다. 그죠? 예.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여기 뭐 15, 16, 17만 원대 매수해도 되겠다라는 의견도 드리고 보유하시라는 얘기 들었는데 솔직히 들고 있으면서도 골치 아프긴 합니다. 그죠? 왜냐? 올랐다가 훅 죽었다가 그죠? 가만히 있는 분들은 큰 손해도 없을 것이고 뭐 크게 동요된 부분도 없겠지만 이 증시가 급락한다라고 해서 이걸 패대기 치고 밑에서 뭐 급락할 때 털고 그러는 분들은 다시 사기도 뭐하죠? 그래서 진득이 가는 게 좋다라고 그랬죠. 그죠? 저는 이 주식은 이 16만원, 17만원, 18만원, 뭐 19만원까지는 이건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봅니다. 덩어리가 깨지거나 아니면 윗단을 열거나. 근데 어찌됐든 올해 연말까지 이 윗단을 열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럼 내년 최소한 1분기 또는 2분기 이 상태 어딘가를 보면서 지금은 아직은 가보는 거다.
일단 하락 추세를 이렇게 넘기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좋죠? 그리고 부품주도 제가 얘기해드린 애들 중에서 코리아 서키트는 지금 이건 뭐 좀 더 올라가겠어요. 그죠? 여기가 바닥이었고요. 수직 급등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따라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덜 오른 부품주들을 봐야지. 자, 2022년도에 크게 턴어라운드 할 파트론. 지난 2년 동안 주가 죽였고요. 그죠? 어찌됐든 진득이 끌고 와서, 여기 뭐, 9,000원대 중반에 한 분도 있고, 만원대, 1,500원대 한 분들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12,000원 찍고 내려왔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매도를 부르진 않았습니다. 매도는 안 해요. 지금 수급 동향도 한번 보십시오. 자, 뭐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 수급은 굉장히 좋습니다. 내년 2022년 올해 같은 경우 뭐 굉장히 좋지는 않았지만, 그죠? 예. 부진했던 거죠. 그죠? 내년 전망이 좋다. 특히 이제 전장 쪽, 전장용 카메라,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들 관련된 성과들이 드디어 이제 2022년도에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가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습니까? 오늘은 나무가가 급등했습니다. 자, 이 주식도 여기가 바닥권이라고 그랬죠? 아마 진득이 들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들고 있을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거 깨져갖고 매도한 사람들은 뭐, 그죠? 다시 사기도 힘들고. 어라? 여기서 다시 못 샀는데, 또 여기서 샀더니 또 깨져. 또 팔아. 뭐 그러면 또 사야 돼? 그게 진득이 들고 가야 돼. 제가 이 나무가도 그랬지 않습니까? 요 9,000원대, 또 8,000원대. 이 주식 사가지고 그냥 진득이 가는 거. 12,000원 이상 될 때까지. 저도 안 팔았어요. 주식아 팔지 말게. 계속 들고 있으라고. 그렇죠? 이번 주 나무가 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매수 의견을 또 드렸어요. 오늘 12%나 급등을 했습니다. 뭐 이유를 굳이 찾자면 내년도 전망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우리 이제 AR이나 아니죠, 애플이 최근에 또 이 혼합 뭡니까? 혼합 현실 MR 여기 헤드셋을 출시할 것이다. 뭐 관련된 이제 기술이 필요하겠죠. 3D 센싱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뭐 VR이나 IR이나 AR이나 그죠? 뭐 이런 안면 인식의 핵심적인 기술들이니까 당연히 주목받는 회사들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나무가도 오늘 12%나 급등이 됐으면 수급이 붙으면 이렇게 오르는 거죠. 왜? 주가가 오른 게 없으니까. 옵트론텍 있습니다. 자기 주식을 조금 자사주를 좀 팔겠다. 뭐 10만 주 정도 되고 기간은 2월이니까 뭐 별거 없고요. 그렇죠? 자, 요 자리는 쌍바닥, 다중바닥을 찍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7,000원. 하나, 둘, 셋. 자, 요런 것들은 좀 해봐야 되는 자리라고 그랬죠. 그죠? 자율주행 관련해서 내년도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그죠? 부품주들은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였어요. 네. 2차 전지주들도 이번 주에 굴곡이 다 있었습니다. 그죠? 네. 2차 전지주도. 하지만 다음 주에 다시 모르게 일단은 2차 전지 쪽에서는 덜 오른 놈을 찾아야 돼. 그리고 최근에 많이 빠진 애들 중에서 동박, SKIT, 이 놈도 주목이 됩니다. 이 14만 원대 큰 바닥을 찍고 오늘 수급 한번 보실래요? 네, 여기입니다. 좋습니다. 개인들이 뭐 엄청나게 매도를 했죠. 뺏긴 거지. 예. 수급에 어떤 큰 변화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변곡점이었다. 제가 후성 그때 한 요쯤 됐어요. 엄청 올랐어요. 일진 머티리얼즈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엄청 올랐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 후속으로 나노신소재 그리고 또 얘기해드린 애 있고 또 좀 전에 SKIT 이런 바닥에 있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주는 노림수를 좀 가져보지 않았을까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최근에 하이브 주가가 막 떨어졌습니다.
코스닥도 빠지고 뭐 했겠죠. 이제 노림수는 이런 데 들어오는 거예요. 막 떨어져. Y젠터는 어땠냐? Y젠터도 막 떨어져. 엄청 떨어졌어요. 여기도 저점이고 여기도 저점이고 여기도 저점이고 똑같아요. JYP 마찬가지 쭉 빠졌습니다.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밑에서 받아쳤어요. 그죠? 네. 이번 주 또 오늘 아침까지 저희가 엔터주는 전부 받아내는 쪽으로 저가 매수를 계속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단 뭐 JYP도 이렇게 밑꼬리가 이렇게 생겨서 돌려놨고 YG 엔터도 그죠? 전날까지도 좀 부진하지만 결국에 밑꼬리가 계속 생겼다고 오늘은 또 5% 돌려놨는데 사실은 지금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 뭐 대표적인 수혜주고요. 메타버스 NFT 이런 게 지금 다 엮여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지금 메타버스 ETF 같은 경우에도 엔터주들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죠. 비중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 가까이씩 들어가 있어요. 종목당. 근데 뭡니까? 어찌됐든 주가가 떨어지면서 가격mer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5%, 6% 오늘 뭐 SM은 11% 올랐지만 하이브도 한 7% 반등 나온 건 주가가 싸졌다 이거죠. 자, 그런 거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오늘 정작 중요한 거는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항공주들이 급반등 보였고 여행주, 에어비앤비니, 뭐 부킹홀딩스니, 그죠? 그 다음에 보잉 같은 애들은 무려 7%나 올랐단 말이죠. 근데 오늘 항공주들은 개인적으로 갭이 너무 컸어요. 이거 아시아나. 사실 이번 주에 없으면 받아내시라고 했어요. 당장 안 올려드려도. 당장 안 올려드려도. 이건 하나투어입니다. 이 앞전에 했던 가격대 그대로 와 있습니다. 그 얘기 해드렸죠? 그럼 낙폭과대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항공 여행주들보다 오히려 백화점, 면세점 뭐 이런 쪽이 있죠? 자, 예를 들어 한번 보시죠. 호텔 신라. 이 7만 원대는 정말 싼 가격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렇죠? 예. 1월 정도 할 것 같죠? 예. 물론 이들 종목군들 백화점, 면세점 이런 애들이 대부분 오미크론 관련해서도 좀 이번에 악재가 돼서 쏟아졌어요 여기. 하지만 이거를 추격 매도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신세계 보실래요? 오늘 3% 올랐습니다. 오미크론 악재 여기입니다. 쏟아졌죠? 하지만 이거 받아내야 돼. 그죠? 뭐 전날에도 매수. 오늘도 일단 21선을 돌려놨습니다. 그동안에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가격대를 잘 보시게 되면 앞전에 했던 가격대.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쫓아서 매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왜? 가만히 따라가 보면 가장 최저점에서 시작한 가격대가 여기고요. 그 가격존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지금 무슨 뭐 오미크론이 없어졌어? 델타가 없어졌어? 지금 오늘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인데요. 근데 신선합니까? 하나도 안 신선해. 6,000 되면 신선할까? 안 신선해. 개인적으로 한 7, 8천만 명 정도 돼야 신선할 것 같아요. 그래야 주가에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도 반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낙폭과대. 카지노주도 있죠. 강원랜드. 강원랜드. 지난번에 제가 이 매수 의견을 드렸던 처음 가격대는 이 가격대였는데 또 이 가격대였죠. 올라갔다 주저앉았습니다. 그 가격보다 사실은 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을 이번 주에 사두라시라고 그랬어요. 왜? 어차피 이 이상 갈 거니까. 필요한 건 뭡니까? 시간 투자가 필요하겠지. 그죠? 시간 투자가 필요하겠지. 응? 그렇지 않습니까? 자, 게임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잠깐만, 지금 제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모레 퍼시픽이다. 당장 뭐, 여기 뜨겠어요. 하지만 극심한 저평가 매력이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미크론 얘기할 때 얘기해드린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 영상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걸 보면 증시가 오미크론 때문에 급락했을 때 네. 지난주에 또 그리고 전날에 이게 언제죠? 수요일이구나. 수요일 날도 그랬어요. 낙폭까지 좀 가격 매리시 진입을 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또 지난 월요일 날도 해드린 거예요. 오미크론 영향력 약화 될 것이다라고. 전약 구강의 반전이 나올 것이다라고.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 해드렸죠. 시장에 10개 중에 9개는 악재다. 호재가 뭐가 있습니까? 호재가 없어요. 좋은 재료는 뭐가 있어? 가격이 싸진 것만 호재.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호재가 있을까? 증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이 싸진 것만큼 좋은 호재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한국 주식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지금 가격적인 매력이 생긴 애들이 상당히 많다. 근데 걔들이 당장 오르진 않더라도 이번 겨울을 잘 넘겨보시면 좋은 흐름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에 모멘텀 플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런 케이스죠. 먼저 위메이드가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게임빌이 급등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네오위즈 홀딩스 같은 애가 뭐 따라 오르고, 그 다음에 네오위즈가 오를 것이다라고 그랬고, 뭐 카카오 게임즈도 먼저 올랐지만, 그렇죠? 네, 이거 뭐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이렇게 박스에서 다시 반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오위즈입니다. 이거. 네오위즈 홀딩스는 지금 이 정도 가고 있습니다. 주가 올랐죠. 물론 위메이드, 게임빌 뭐 이런 애들 비하면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네오위즈는 여기야. 근데 아시겠지만 내년 1분기인가? 네. 1월이라고 그랬나요? 네오위즈. 신작을 내놓겠다. 그죠? 1분기에, 내년 1분기에 P2E 게임. 네. 돈 벌면서 게임할 수 있는 게임을 출시하겠다. 근데 보통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재료와 주가와의 관계. 가까운 근시일 내에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당장 내놓잖아요. 당장 뭐 신작을 내놓든 아니면 뭐 당장 호재가 있는 건 주가에 딱 반영하고 거기서 끝나. 하지만 가까운 시일, 미래에 가까운 시일 어딘가에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요. 그건 재료 가치가 계속 붙어 살아있어요. 기대감이. 그게 뭔지 아실 겁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경협주들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이거는 이제, 어찌됐든 뭐, 펀더멘탈이나 뭐,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으니까요. 다만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지금 추진하면서, 우리는 이제 종전선언의 중국의 어떤 협조, 또 중국도 지지한다고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중국은 우리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한국 정부의 어떤 협조. 저는 이쪽은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쭉쭉 얘기를 해드렸는데, 물론 제가 뭐, 모든 종목을 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섹터별로 쭉쭉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못한 거는 이제 월요일날 장중 공개 방송 때 할 것이고요. 기존에 이제 방송했던 내용이랑 이제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 시황에 대해서는 너무 극단적일 때, 그죠? 너무 공포에 쫄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증시가 이렇게 빠지고, 그죠? 어디야, 여기. 지난주 금요일. 빠지고, 이번 주 초에 또 이렇게 빠지고, 엄청난 변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와 악재와의 관계. 자, 예. 자, 일단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고,
그죠? 예. 또 그리고 이렇게 악재만 있지만 오히려 가만히 보시면 호재도 있다. 그게 뭐냐면 가격이 싸지는 것이다. 결국엔 지금은 어떨까요? 물론 뭐 단기 매매하고 단타하는 사람들은 뭐 조금 올라오면 뭐 팔기도 하고 뭐 하겠지만, 그죠? 기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증시에 있는 기본적인 악재들 해소되지 않은 악재들. 물론 신선하진 않습니다. 테이퍼링이 신선합니까? 안 신선해요. 그죠? 인플레이션 신선합니까? 아니 뭐 다 알고 있어요. 오미크론 신선합니까? 별로 안 신선해요. 왜냐? 델타라는 게 없이 오미크론이 왔으면 이건 충격이겠지만, 그죠? 네. 자, 결국에는 시간 할애를 잘 하셔서 시간 투자하시면 좀 좋은 성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한껏 싸진 주가들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말에 제가 금요일날 이제 수요일이구나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황금 캐슬 저희는 이제 한국 주식도 하지만 미국 주식도 제가 사인을 드리고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 황금 캐슬은 교육 강의. 그래서 한국과 미국 주식 병행 투자의 시작. 왜 같이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내년도에는 2022년을 보고 시간 투자할 한국과 미국 주식 선별을 해놨거든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가 6일 월요일에 그 동영상을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황금 캐슬 이거 오늘 6개월 132만 원을 99만 원에 이 황금 캐슬 수강하시는 분들 이 교육 프로그램 참여하신 분들 예 저희가 6개월 혜택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여기 수급박스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여기 이제 황금 베팅 들어가시면요. 제가 리딩하는 것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사인도 카카오톡으로 드리는 거 있지만 여기 게시물에 가시면 제가 리딩하는 것들이 쭉쭉 있어요. 개장 전에는 어떻게 하는지 뭐 장 끝날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한번 쭉쭉 읽어보시고 네. 적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